이번 5장에는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데이터 수집은 여러 군데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걸고 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면 동일한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데이터인데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제각각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모이겠죠. 그러면 이 모인 데이터를 서로 잘 통합해서 하나로 모아줘야 되겠죠. 중복된 것은 빼주고 서로 같은 것들은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가 되게 하고, 이런 가공의 과정을 거쳐야 할 터인데, 이런 여러 군데서 온 데이터들을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드는 것을 데이터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이터 통합이 굉장히 오래된 주제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서로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합쳐서 하나로 이렇게 통합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 중복된 부분,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 같지만 서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다른 타입으로 존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잘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통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5장에서는 이런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이 데이터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개체 식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 군데 있는 데이터들의 개체들, 이 개체들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그 개체들이 서로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같다면 하나로 모아줘야 할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개체를 식별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복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데이터 중복에 대한 문제. 이 데이터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데이터들 사이에 같은 데이터인지 아닌지,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 이런 상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데이터 값이 서로 충돌되는 문제, 같은 값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탐지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맨 첫 번째 주제로 제1절에 개체를 판별하는, 개체를 식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식별 문제, 개체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체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통합에서 데이터들이 여러 군데서부터 데이터들이 모일 텐데, 그 여러 군데 있는 데이터들의 개체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문제, 이걸 개체 식별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개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지금 ent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entity라는 말보다는 object라는 말을 아마 더 친숙하게, 객체, 객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친숙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어떤 응용에서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이나 개념이나 어떤 대상되는 어떤 그 존재, 어떤 대상이 되는 물체, 개념, 이런 것들을 객체 또는 개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가 표현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수집해 오는데, 이쪽에서 어떤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이쪽에도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이쪽에도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이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람, 인격체, 객체죠. 즉 개체죠. 그래서 이런 학생에 대한 데이터들이 왔을 때 이게 동일한 학생에 대한 건지, 아니면 이게 학생에 대한 정보가 이게 학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학생이 아니고 어떤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교육생이라든가, 혹은 어떤 특수한 그런 이제 집단의 어떤 교육을 받는 교육생, 그것을 이제 학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인지, 이런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객체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같은 대상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내고, 같은 대상이라면 합쳐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객체 식별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여러 군데에서부터 데이터가 옵니다. 그러니까 형태도 다르게 돼 있을 것이고, 데이터 타입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같은 값이지만 다른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종류의 데이터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 집합으로 모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죠. 이런 작업이 이제 데이터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는 여러 군데서 오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해서 어떤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얻는다. 데이터 분석 방법 중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이런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할 때 데이터가 합쳐져 있어야 통합된 어떤 그런 이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합쳐줘야 됩니다. 모아줘야 됩니다. 요 앞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영어로 warehou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warehouse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창고죠.
데이터에 대한 창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잘 모아놓은, 잘 저장해놓은, 잘 모아놓은 그런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데이터의 집합체, 이것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혹은 이제 요즘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같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면 여러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들어온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의 통일된 데이터로 통합해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데이터 통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형태의 이제 데이터 원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가 오는데, 다양한 곳으로부터 데이터가 오는데, 이게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데이터가 옵니다. 이 데이터 원천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데이터 큐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혹은 플랫 파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파일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좀 쉬운 예로 얘기하면 어떤 데이터는 엑셀의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는 그냥 아리아 한글과 같은 문서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고 학생 데이터인데 학생의 인적 사항인데 아리아 한글과 같은 문서 형태로 저장되어 있을 때 플랫 파일이죠. 문서 형태로 저장되어 있을 때 그때의 형태와 엑셀 스프레드시트 형태 표 형태로 이렇게 들어있을 때 형태가 다르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어떤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 이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의 스프레드시트하고 비슷한데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엑셀 스프레드시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루는 도구,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도구입니다. 스프레드시트는 표 형태로 어떤 그 계산을 하거나 표 형태로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이제 편리한 도구이긴 하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고 싶을 때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도구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들어있을 수도 있고 파일 형태로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 큐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데이터 큐브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통계값 같은 거 다양한 기준으로 통계값 혹은 요약값을 다양한 기준에 대해서 저장을 해 놓은 것을 데이터 큐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요약해서 가지고 있는 통계값 내지는 요약값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데이터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큐브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분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큐브 형태로 이 통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큐브로 존재하든지 데이터베이스로 존재하든지 파일로 존재하든지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로 있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쨌거나 다양한 형태로 있긴 하지만 동일한 의미의 객체들, 동일한 객체들은 같이 모아서 하나로 통일되게 모아줘야 되겠죠. 이게 각각 서로 흩어져 있으면 서로 다른 존재인 것처럼 서로 다른 어떤 그 객체, 다른 정보인 것처럼 해놓으면은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그것을 이제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개체들끼리는 같이 모아서 하나로 표현해 줘야 될 텐데, 이게 개체들이 어떤 개체들이냐, 이게 어떤 개체에 속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식별하는 것을 개체 식별 문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개체를 식별한다, 구별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개체를 식별해서 이 개체하고 이 개체는 같은 개체다 그러면 모아서 하나로 모아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동일한 데이터들을 합쳐서 일치시킬 것이냐, 통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개체 식별 문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커스터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있다고 칩시다.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는 커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있다고 칩시다. 이 두 테이블이 같은 고객 정보를 나타내는 테이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종류의 테이블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커스터머 아이디라고 하는 열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보다는 훨씬 더 큰 사이즈의 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있는 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그 툴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 중에 보시면 표는 이제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떤 열이 하나 있느냐 봤더니만 커스터머 아이디라고 하는 열이 있어요. 이쪽 커스트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커스터 넘버라고 하는 열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커스텀의 일련 번호, 일련 아이디를 나타내는 열, 그리고 얘도 커스텀의 일련 번호를 나타내는 그런 열일 가능성, 이름이 좀 유사해 보이죠. 그래서 같은 열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른 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른 테이블, 다른 열로 취급해버리면 서로 다른 정보인 것처럼 돼버려서 분석할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같은 정보라고 치면 하나로 모아서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해버리고 중복을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같지만 서로 다른 정보, 커스터머 정보인데 얘는 커스터머의 주소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얘는 커스터머의 주소는 없고 전화번호만 있다. 그럼 이걸 합쳐서 커스터머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같이 있는 것끼리 합쳐 놓으면 좀 더 커스터머의 정보들을 잘 우리가 풍부하게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같은 테이블인지 그리고 같은 열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요 문제가 개체 식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체를 구별해 준다, 식별해 준다, 판별해 준다. 그래서 개체를 판별해서 같은 개체면 같이 합쳐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개체들이 서로 같은 개체들인지 같은 열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수동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요 개체들이 같은 건지 아닌지 식별을 잘 하는 것이 데이터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이제 이 개체들이 같은 것인지 식별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메타데이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의 설명 정보,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메타데이터에는 어떤 데이터의 이름이라든가 그 데이터의 의미라든가 그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
문자열인지 정수형인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허용되는 값의 범위, 예를 들어서 학년이다 그러면 1, 2, 3, 4 네 종류의 값만 올 수 있다. 사람의 나이다 그러면 나이는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의미가 없죠. 0보다는 크고 또 너무 1000, 만 이런 큰 값은 필요 없죠. 그래서 적당한 뭐 예를 들어서 뭐 200, 500 이하의 값을 갖는 정수값이다. 이런 허용되는 값의 범위, 이 허용되는 값의 범위, 값의 집합을 도메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의 범위, 도메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메타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널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제 널에 대한 규칙, 이런 것들이 메타데이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얘네들이 같은 종류인지 아닌지, 같은 개체인지 아닌지 식별하는데, 이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면 구별하는데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이 커스터머 아이디하고 이 커스터머 아이디가 같은 종류인지 아닌지 구별할 때, 얘도 정수값, 얘도 정수값,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같으면 같은 종류일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거죠. 얘는 정수고 얘는 문자열이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같은 타입인 경우에는 같은 값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얘네들은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1년 번호가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들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근데 얘는 봤더니만 같은 값을 갖는 게 여러 개가 있다. 이러면 데이터의 성격이 다르죠. 근데 얘도 같이 구별되는 식별자,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같은 값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서로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같은 값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것들이 같은 데이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 같은 데이터인지 아닌지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표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 표는 이제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표의 제목 부분을 이 표의 틀이다 라고 해서 이 표의 스키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골격, 골조, 틀, 형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인데, 표가 있으면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에 대한 각각의 정보가 이렇게 행으로 있는데, 이 표의 제목 부분이 있죠. 이 표의 제목 부분은 각 어떤 개별 학생은 아니지만 이 학생 데이터가 어떤 열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데이터들의 포맷, 형태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테이블도 또 다른 스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학생 데이터, 얘도 학생 데이터. 근데 얘는 4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A, B는 같은데 뒤에 있는 3개가 달라요. 그렇다면 이걸 합쳐 가지고
하나의 학생 데이터로 통합하면서 A, B, C, D, E, F, G 이 전체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테이블로 합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테이블의 스키마를 하나로 합쳐서 통합된 스키마를 만드는 것, 이것을 스키마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스키마를 통합을 할 때 이게 같은 테이블인지 아닌지, 테이블 안에 있는 이 열들이 A,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열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이름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같은 열일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같은 것은 하나로 표현하고 다른 것들은 각각 다르게 이렇게 해서 스키마를 통합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스키마를 통합할 때 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같은 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데 도움을 줘서 이 스키마 통합 단계에 오류를 피하는데 이 메타데이터가 매우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변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도메인, 어떤 값이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메타데이터에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성별열이 있는데 이 성별열에 MF라고 하는 두 값이 올 수 있다. 또 다른 테이블에 성별열이 있는데 여기에는 1, 2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값의 범위, 도메인이 있으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쪽으로 통일시킬 것인지 이쪽으로 통일시킬 것인지 하나의 기준을 잡아서 이 데이터를 변환하는데 이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변환하는 기준을 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면 데이터 변환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개차 식별을 하는 문제가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인데 메타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면 이 개체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통합하는데 스키마를 통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의 예제에서 커스터머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고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커스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커스터머 ID라고 하는 열이 있었고 여기에는 커스터 넘버라고 하는 열이 있었어요. 메타데이터를 봤더니만 이 두 개가 다 기본키다. 얘는 이 테이블의 기본키고 이 커스터머 넘버는 이 테이블의 기본키다. 기본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이 데이터 통합 이 4장에서는 5장인가요? 5장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는 개념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들으셨으면 괜찮은데 데이터베이스를 안 들으셨을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본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데 아주 뭐 예를 들어서 학생 데이터다. 그랬을 때 이 학생의 이 각각의 행을 수천 개 뿐만 아니라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이런 행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표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많은 양의 데이터, 많은 행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다.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테이블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죠. 이 열들을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속성, 영어로는 attribute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 attribute 이렇게 쓰는 책들이 많습니다. 속성이라고 번역하지도 하지만 우리말로 attribute 이렇게 이제 쓰는 책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여러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인데, 이 열들 중에서 기본키라고 하는 것은 이 열들 중에서 이 각각의 터플들이, 이 행을 터플이라고 부릅니다. 이 각각의 행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가져서 어떤 특정한 행 하나를 식별하는데,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열, 이것을 기본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키에 있는 이 값들은 행들마다 다 서로 다른 값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번은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죠. 주민번호는 학생들마다 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값을 가져서 행들을 구별하는데,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열을 기본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이 열도 이 테이블에서 기본키, 이 열도 이 테이블에서의 기본키, 그러면 둘이 같은 속성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두 열이 같은 기본키입니다. 그리고 둘의 데이터 타입이 같아요.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도메인도 같습니다. 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같아요. 그러면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속성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들이 메타데이터에 있는 얘들이 기본키냐 아니냐, 데이터 타입이 뭐냐, 도메인이 뭐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동일한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동일한 속성이면 데이터 통합할 때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따로따로 속성을 테이블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하나로 통합해서 한 번만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번만 이제 통합하면 결국 두 테이블의 행들을 연계해서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얘하고 얘하고가 같은 열이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기본키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요 값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 요 값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하나로 합쳐서 요 값을 갖는 학생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합쳐서 한 행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열이 같은 속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식별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같은 거냐 아니냐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같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을 객체 식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떤 속성이라는 것은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열을 속성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attribute라고 한다 그랬죠. 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여러 개의 열, 즉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이 속성들이 동일한 속성이냐 아니냐, 서로 같은 것을 나타내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메타데이터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같으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서 같은 속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느냐, 같은 속성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이 속성들의 데이터 타입이 같으냐 아니냐,
같은 종류의 타입이냐, 그리고 거기에 오는 도메인, 값의 범위가 같으냐, 이것이 이제 동일한 것을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본 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한 고려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용어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안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텐데 어쨌거나 참조 무결성이 같으냐, 조금 이따가 제가 이 참조 무결성 규칙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조 무결성 규칙이 같으냐, 그리고 함수적 종속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적 종속 관계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개념이어서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안 배우신 분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뒤에 이어서 함수적 종속 관계가 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것이 같다면 같은 종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그 확률적으로 높다. 이런 것들을 기초로 동일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고려사항 중에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 하면 자, 여기 학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학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학생의 여러 열들이 있는데 그 열 중에 소속 학과라고 하는 열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소속 학과라고 하는 열은 뭘 나타냅니까? 학과 테이블에 학과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1번 학과는 무슨 학과이고 2번 학과는 무슨 학과이고 5번 학과가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의 소속 학과 번호를 저장하는 열이 있는데 요 열은 요 5번이라고 하는 요 값은 소속 학과 테이블에 있는 요 5를 참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기 가보게 되면 무슨 학과인지 이 학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학과 테이블에서 얻을 때 요 5번을 참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소속학과라고 하는 학생의 소속학과라고 하는 번호예요. 즉, 요 소속학과는 학과 테이블에 학과 번호를 참조하는 값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래키라고 부릅니다. 이 테이블은 참조하는 테이블이고요. 이 테이블은 참조되는 테이블이에요. 이 참조되는 테이블의 이 번호는 기본키입니다. 이 기본키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갖는 이 테이블의 기본키의 행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겁니다. 이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를 여기서 참조하게 되면 이 값을 가지고 있는 행은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를 가지고 있는 요 열들을 외래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기본키는 아닙니다. 이 테이블의 기본키는 학번이겠죠. 그래서 학생 테이블의 이 소속 학과 번호는 기본키는 아닌데 외국에서
학과 쪽에서 키가 되는 열이다, 이런 뜻이죠. 다른 테이블에 키가 되는 열을 내가 참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열, 이것을 외래키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참조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이 똑같은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한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성격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 테이블을 참조 안 한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성격일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기본 키냐 아니냐라고 하는 여부도 동일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중요하지만 참조 무결성이 같으냐 아니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참조 무결성 외래키와 관련되는 규칙이 참조 무결성인데, 이 외래키라고 하는 것은 참조하는 테이블의 외래키, 얘죠. 소수각과 이 외래키 속성이 참조되는 테이블, 참조하느라고 되어 있는데 참조되는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합니다. 요 참조 무결성 규칙은 참조되는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져야 됩니다. 요 5번, 2번 있는 값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학과 테이블에 없는 7번, 8번 이런 값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조 무결성 규칙입니다.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배우실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참조 무결성 규칙은 외래키는 참조되는 되는 테이블의 기본 키에 존재하는 값을 가져야 된다. 이게 참조 무결성 규칙이고, 이 참조 무결성 규칙은 외래키와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 간의 참조 관계를 나타냅니다. 어쨌거나 요 참조 무결성 규칙, 즉 참조 관계, 요것이 서로 동일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것이 이제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건데, 이 함수적 종속성은 속성과 속성들 사이에 한 테이블 내에 어떤 속성과 어떤 속성들 사이에 종속관계, 서로 종속되는 관계가 함수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관계를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번 동영상 강의 이후에 다음 동영상에서 함수적 종속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함수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또 중요한 참고사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동영상 강의를 일단 마치고 다음번 동영상에서 이어서 함수적 종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